방역의 롤모델, 경제적인 롤모델 등 대한민국은 어느새 누군가에게는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방역의 경우 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 믿어왔던 전통적인 강국들을 중심으로 한국을 보며 반성을 하자는 목소리들이 높아졌고, 경제적인 롤모델의 경우는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이 우리가 보여주었던 한강의 기적을 부러워하며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 이제 대한민국을 새로 쓰는 헌법 초안에 넣자는 국가도 있습니다. 세계 36위의 국토 면적과 인구 1920만 명의 나라, 세계 42위의 GDP를 기록 중이고, 우리와는 1962년부터 공식 수교를 하였던 우호적 관계인 나라, 1949년 5월 남미 국가들 중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우리의 첫 FTA 체결 대상국이며 포괄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 바로 이 나라 칠레에서 한국의 혁신이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칠레는 우리와는 비슷한 역사적 부분이 존재하는 국가인데요. 식민 지배를 비롯 독재 정권의 핍박을 받아온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부 독재 정권이 만들어낸 헌법을 폐지하고 국민들이 새로 쓰는 헌법을 만들어 국가를 재편성하는 상황에 있는 칠레인데요. 먼저 찾아본 기사는 칠레 매체 엘 모스트라도르에 실린 한국에 대한 칼럼이었습니다. 칼럼의 기고자는 말라가 대학의 지리학 동아시아 학과 교수인 페르난도 알메이다 가르시아인데요. 이 칼럼을 통해 외국 학자의 시선으로 보여진 한국이 걸어온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칼럼에서 한국하면 삼성, 기아, LG와 같은 대기업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북한과의 갈등을 이야기하거나 K-팝을 이야기하겠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그것도 전쟁으로 경제와 문화가 황폐화돼 버렸던 한국이 지금 세계적 기준에 서게 되었는가라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전반 한국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며, 일본의 식민 지배와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국토가 분할되었고, 전쟁으로 한반도는 폐허가 되었으며, 1960년 기준 국민소득은 158달러로 스페인, 필리핀, 모로코, 심지어 북한보다 낮았고, 당시 한국은 가난한 농업 국가였다며 한국이 과거 얼마나 어려운 국가였는지를 묘사하는 필자인데요. 이후 한국은 독재 정권 하에서 미국의 재정적 지원과 국민의 노력으로 발전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 민주화 운동과 올림픽을 개최하여 세계화를 시작하였으며, 이때서야 비로소 일정한 경제와 사회적 복지를 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1990년대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위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1997년 외환 위기까지 닥쳤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회복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산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졌으며 문화 분야에도 투자를 하게 되었고, 2000년대 들어 성장이 가속화된 한국은 지금 세계의 주요 경제 및 문화 강국 중 하나가 되었다면서 애플이 아이폰을 생산하자 삼성이 곧바로 갤럭시를 출시해버리는 수준으로 한국은 발전했다, 필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해 1948년 문맹률 78.2%에서 10년 만에 4.1%로 떨어뜨린 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등록이 1990년에는 거의 100%였고 2000년에는 대학교 진학률이 무려 80%였다고 설명하는데요. 다수의 명망 있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특히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우선순위를 둔 부분이 중요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한국 산업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필자는 문화적 측면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은 미국의 헐리우드를 모델로 하여 문화 수출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이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류가 되어 드라마, K-팝 등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은 화장품, 음식, 의료관광, 애니메이션 등도 확산되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국제적인 이미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자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 같은 이웃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이지만, 특히나 중국과 일본 같은 문화 거인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어떻게 글로벌적인 문화 확산을 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성공적 사례라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러한 분석에 이어서 칠레의 새로운 헌법 제정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제 발전과 혁신적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주장을 하는 이는 칠레 기업가 협회 회장 알레한드로 무스타키스입니다. 그녀는 칠레의 일간지 라테르세라에 자신의 한국에 대한 생각을 기고하였는데요. 필자는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자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1위라고 소개하면서, 필자는 왜 칠레에게 한국 모델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 이후 매년 200명 이상의 창업자들
개발자들을 상대로 한 투자를 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1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필자는 미국 블룸버그가 7가지 보편적인 혁신 순위 기준인 투자, 특허 출원, 고등교육, 산업 가치, 생산성, 기술 밀도 및 기술 관련 정보 등을 토대로 발표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1위로 선정된 것을 또 하나의 한국에 대한 예로 들며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국가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이 독일, 싱가포르, 스위스 등의 다른 거대 국가들을 능가하였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레의 미래에 한국이 참고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한국은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들과 5G 기술 관련 제품의 주요 개발 및 수출국 중 하나이며 자동차, 조선 및 도시 이동성에도 막대한 역할을 해낼 뿐만 아니라 철강, 제약, 의료산업, 화학제품 및 생명공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인데 이런 한국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필자는 주목하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경제 성장 및 혁신에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요. 필자는 2005년부터 한국 정부는 서울 창업 허브나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괴적인 혁신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와 기업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는 지식혁신기금을 운영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와 동시에 한국은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국가의 금융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와 청년 창업 아카데미와 같은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칠레가 배워야 할 한국의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칠레가 한국을 모델로 삼아야 하는 또 하나의 가치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부분과 2019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5G 통신망을 구축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국민들을 위한 큰 지원이고 이 네트워크 구축이 민간 기업들과 공공부문의 협력에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LG, 삼성, 현대 등의 기업 연구소들을 활용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신산업을 육성해내는 것이 인상 깊었다는 것인데요. 필자는 앞서 100점 만점의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90.49점으로 1위를 기록한 한국에 비해 칠레는 같은 지수에서 49.40점으로 54위에 머물렀고 칠레는 세계 46위를 차지한 브라질과 세계 51위를 차지한 아르헨티나에 이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3위에 올라 있다면서 칠레가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이렇게 한국처럼 잘하고 있는 다른 나라를 연구하여 외부에서부터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져와 칠레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칠레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롤모델로 삼는 국가들이 많이 있기에 이런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성공하길 크게 응원하는 마음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국가가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그랬고 칠레도 그랬던 것처럼 오랜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하였으나 현재 군부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민주화 운동의 한참인 국가, 그리고 칠레의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롤모델로 경제 발전과 함께 민주주의를 꿈꾸며 항쟁에 나선 현재 진행형의 국가는 바로 미얀마입니다. 최근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맞서 아무런 힘도 없는 학생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 모여 우리말로 간절히 도움을 호소하는 이 영상이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잠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한테 피임이 내려주십시오. 제발요. 우리가 그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하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도 과거에 이미 겪었던 민주화 운동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비롯한 민주주의 진영의 모든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며 미얀마가 대한민국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